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한 번에 성공한 거로 보이시겠지만 아주 몇 번을 시도한 끝에 지금 성공한 종이 비행기 받기. 제가 오늘 종이 비행기를 받는 데서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비행기에 과연 누가 저한테 이 종이 비행기를 띄웠을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남북한을 비교하는 영상들을 많이 이제 보셨잖아요, 그동안.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좀 교육적인 컨텐츠를 하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교육권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겠고요.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며 북한 당국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챌린지에 저 정윤아도 참여합니다. 네, 오늘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제가 받았잖아요. 여기에 바로 오늘 제가 하게 될 그 챌린지의 컨텐츠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서 이 챌린지를 넘겨받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자면요. 네. 제가 참 이뻐하는 동생 소연이가 저한테 바통 터치를 해줬네요. 저에게 이렇게 희망의 종이 비행기를 날려줬는데요, 우리 소연이가. 아시다시피 소연씨는 북한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5살 때부터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고요. 눈칫밥을 먹으면서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이 살아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지켜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온 친구입니다. 그 서연 씨의 어린 시절,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서연 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학교를 갈 때 그렇게 부러움에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런 교육 제도에 대해서 아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북한에 있을 때 교육자의 길을 걷다가 교원대학 2학년 때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해 볼 키워드는 바로 북한의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북한은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도 굉장히 좀 불모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뭐 여성 인권, 전체적으로 인권의 문제가 많이 좀 뜨거운 감자로 오르긴 하죠. 오늘은 이제 북한의 지역별 차이, 그리고 교육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 사람 하면 굉장히 낙후한 면에서도 뭐가 제일 낙후하냐면요, 교육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낙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택받아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굳이 오늘 이 영상에서 굳이 따지자면 평균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던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산으로 가서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풀뿌리를 캐야 됐었고 나무를 캐야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 전선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모든 게 전선인데요. 그만큼 전쟁을 치르듯이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교육의 대가 완전히 끊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때 당시 김정일 때죠. 김정일이 아주 새로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가 말하는 공산주의, 또 그의 아버지가 말했던 평등한 세상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일고중이라고 하는 특수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특목고에 해당하는 학교인데요. 돈 많고 부모가 권력이 있고 하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해도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등에서 밀려나고 그들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에서 벗어나면 다시 일반 학교로 퇴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불을 켜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시험 안에서 50등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50등 밖으로 벗어나면 좀 한국말로 좀 말하면 쪽팔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점수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걸 다 점수를 매겨서 학교 복도에다가 1등부터 그냥 꼴등까지 다 써놔요,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꼴등한 친구는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창피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특목고가 나오게 되면서 저처럼 집이 뭐 권력이 좀 있거나 돈이 있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집들은 그 아이들을 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바로 일고중이라는 데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자강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강계 일고중이 제일 유명해서 강계 일고중을 다녔었고요. 또 함경북도 회령시로 저희 아버지가 전역을 하게 되면서 갔을 때는 김기송 제일고등중학교라는 데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김책공대, 북한에서는 뭐 이공계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대학이죠. 이과대학, 뭐 김책공대 이렇게 있는데 이 김책종합대학을 공업종합대학입니다. 여기를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오빠가 키가 크고 인물이 되니까 오과라는 데 뽑히게 되면서 이 대학도 못 가게 됩니다. 북한은 키 크고 잘생기면 싹 다 숫자 오과라는 중앙당 오과라는 이런 그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뽑아다가 김정은의 초대서 특각 이런 데다가 싹 다 이 잘생기고 이쁜 여자들을 다 잡아놓아요. 북한이 이때 교육제도가 거의 파괴 수준에 이릅니다. 교사들은 배급이 안 나오니까 굶어 죽기 시작했고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굶어 죽은 사람이 교사, 과학자,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에서 하라는 말만 착실하게 잘 듣던 고지식한 사람들. 이런 인테리들이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았느냐? 김부자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아이들의 인권 이런 것보다는 그 나라에서 인재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떠한 원목이 있으면 그 가지치기를 해서 그 가지까지 끌어안는다면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가지 싹 다 잘라버리고 될 것 같은 이 기둥만 나라 차원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참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교육의 질도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뭐 국제사회를 위협할 만큼 ICBM을 만들어내고 뭐 최신형 어뢰를 만들어내고 핵잠수함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뭔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북한은 노예를 위한 교육제도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재교육은 따로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면서 미래 과학자 거리네 뭐네 해가지고 막 아파트들을 과학자들에게 선물로 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젊은 세대 요즘 과학자들은 이런 영변 핵시설 이런 데 안 가고 싶어 해요. 알거든요. 이게 핵에 노출이 되고 알잖아요. 이번에 그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풀었다 그래서 막 엄청 그거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의 과학자들도 핵시설 이런데 뭐 용변핵시설 이런데 가면 오래 못 살고 죽는다라는 게 과학자들 안에서는 이게 퍼져 있어요. 이런 소문이. 그래서 젊은 과학자들이 이런 핵시설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어쩔 수 없이 과학자들을 내세우고 과학자들이야말로 조선의 기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북한이 교육제도는 이렇게 지방과 평양은 뭐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든 가정 환경도 굉장히 또 많은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거나 집에 이런 아이들은 좀 저처럼 사교육을 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의 질을 우리나라랑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성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는 공부시켜야 되지만 여자는 공부시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한 여성분들이 그 공부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의사 되고 싶고 교수가 되고 싶고 이런 거에 굉장히 열망이 많고요. 또 특히 실제로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을 나온 여자분들,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여성분들이 정말 그 생활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요즘에도 그렇고 뭐 남녀와 별로 이렇게 차별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도 굉장히 여성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면서 여성 인재들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최고인민의 대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여성들로 많이 뽑는 이런 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출신 성분에 따라서 엄마 아버지의 그런 권력과 재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또 출신 성분이 되고 인재가 되고 이러면 또 요즘에는 출신 성분이 안 좋아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아예 아이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부모와 완전 죽을 때까지 분리시켜요. 그래서 닫힌 구역에 딱 놓고 해커들로 그리고 핵 과학자들로 핵 전문가들로 이렇게 양성을 해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여러분 자기네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희망의 종이 비행기를 또 다음 사람에게 날려야 됩니다. 저는 또 교육적인 면에서나 또 북한의 실상적인 면을 잘 알릴 수 있는 유튜버 중에 심하윤 언니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윤 언니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뭐 중국 유학을 한 것도 아닌데 중국어를 굉장히 고급지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또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이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하는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많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북한의 이런 외국어 교육 이렇게 대한 것도 좀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광 가이드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타자는 우리 심하윤 언니에게 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윤 언니 받아주세요. 오늘 마지막 멘트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로 오늘날 북한 당국이 북한에 공부해야 될 학생들에게 범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입니다. 예, 범죄고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봤지만 다양한 사례들이 넘쳐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종류나 한 사람의 경험적인 얘기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더 많이 국제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에 알려져서 북한이 진정으로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하윤 언니를 지목을 했으니까요. 다음 또 챌린지 영상은 심하윤 TV를 통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